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팔 벌리고 하는 이 텐션 때문에 스톱! 네, 이게 누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영재현 교재 선정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네, 스탑 버튼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네, 오늘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눌러주세요. 네. 자, 일단 오늘 교재 이야기는 과학 교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학 교재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은 많아요. 그리고 정말 교재가 많기 때문에 할 이야기들도 무궁무진해요. 자, 그런데 과학에 관계되어진 교재 이야기를 갖다 딱 꺼내드는 순간 시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3종에서 4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학원 교재를 해서 우리가 팔리지 않는 교재까지 우리가 하면 그런다고 해도 보통 6종 이상 넘어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교재 선정에 있어서 먼저 고민해야 될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 부서를 지원할 것인지 어느 교육청을 갖다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분야의 지원 분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수학 교재 선정에서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지원 구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건가? 우리 어머님들이 저랑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제일 제가 불만족스럽다 이야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부모님들에게 좀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지원할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정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은 잘 안 읽고 오시는 경우가 열에 한 7, 8분은 되십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물론 정리해서 잘 전달해 갖다가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관심 영재원의 모집 요강에 대한 어떤 걸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 어떤 부분이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오히려 수학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모님보다 오히려 과학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약간 그런 특성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만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 진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마다 평가 유형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특징적인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만 해서 여러 곳들을 갖다 지원하기에 약간 편리성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요. 네, 없고 그 특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들을 각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애간장이 녹아요. 왜? 여기 준비 다르고 여기 준비 다르고 여기 준비 다른데 진짜 욕심 다 빼고 한 군데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디 한 군데라도 붙어야 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게 개념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고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개념과 사고력을 준비해야 되는 영재교육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평가 문제를 갖다가 보았을 때 교과 기반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 기반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우리가 내놔요. 근데 우리가 영재성 검사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를 갖다 꺼내 놓았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뜻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따르게 그냥 딱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를 갖다가 이야기해드리면 옛날의 영재교육원의 모든 평가들은 학문 적성 검사였습니다. 즉 교과에 관계되어진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학문 적성 검사에서 심화에 관계되어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학문 적성 검사에서 그 평 난이도에서 다른 어떤 영역, 예를 들면 물리의 화학, 물리의 생물과 같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융합되어진 내용을 섞어서 믹스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 융합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균관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문 능력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표출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 에세이 문제들이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원 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다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로 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준비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영재원 수업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할 때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문제만 풀이하다가 끝내요. 네, 진짜 우리가 개념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주고 문제에 대한 부분에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3시간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업을 갖다 하다 보면 네, 정말 문제를 빡빡하게 푸는 거에서 우리가 끝내요. 왜? 특강이기 때문에 그 특강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네,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유도리가 별로 없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푼다고 융합문제 풀리나요? 딱 요 말입니다. 기출문제 풀으면 경험은 늘어나는데요. 기출문제 그렇게 풀고 가서 문제에 손을 못 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문제를 푸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 네, 그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 왜 풀이 못할까요? 기본 밑바닥에 개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데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라고 하면 애들 스스로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 이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쥐어짜다가 보니까 그 막 쥐어짠 느낌에 대한 느낌이 오랫동안 남아서 본인이 만들어낸 개념이 스스로가 맞는 줄 알고 네, 오랜 시간을 그 개념으로 네,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 그거는 공부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쥐어짜는 개념이 아니라 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두루 보고 관찰해서 엮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켜줘야 되는 게 영재교육원의 과학 수업입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뭐 도전한다고 하면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과학 뒤집기, 네, 기본편. 네, 근데 이 책에 대한 부분은 전집을 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골라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갖다가 보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흥미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책을 갖다가 볼 때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은 완성편을 보는 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요? 전곡을 찌르시고 그래요. 저희 1학년들은 기본편을 보는데요. 2학년들은 네, 이 완성편에 있는 텍스처를 네, 부분별로 나눠서 학습을 갖다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개념들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거 그냥 짬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과학 뒤집기 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선정을 할 때 일단 네, 물리, 화학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구 과학에 관계되어진 것, 그다음에 생물에 관계되어진 것 순으로 한 권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좀 읽도록 해주시면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영재원 준비에 물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 연계, 교과 연계, 그다음에 융합시키는 이 부분의 과학을 통해서 기초가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교재, 필독서보다도 저는 이 과학 뒤집기 책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독서만으로 그러면 영재원 갈 수 있느냐? 안 되죠. 네, 진짜 안 돼요. 왜냐면 독서는 독서에도 끝나더라고요, 지금 요새는. 그러니까 독서하고 난 뒤에 과학적인 문제를 갖다가 정말 접했을 때 어떤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네, 그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접근은 아이들 스스로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역할, 네, 이 브릿지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브릿지 역할만 어머님 진짜 잘 해주어도요. 네, 이 독서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통해서 아주 진짜 과학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도 사고력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또 이 친구가 등장을 했죠. 네, 필요해요, 어머님. 네, 근데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독서에만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네, 일단은 독서에만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독서를 갖다 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이제 그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독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들을 때는 독서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여쭤봅니다. 왜냐면 독서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독서 책을 갖다가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권수에 집착을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했다는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취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과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융합과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이 표현해내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과학 공부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응용을 갖다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사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도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비 교재에 학년 구분 없이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면 될까요? 과학이 왜 학년이 구분이 없냐? 일단은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그 학년들이 공통으로 묶여져서 만약에 4학년, 5학년이면 4학년, 5학년이 동일한 시험지를 봅니다. 학년이 낮다라고 해서 그 학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예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교재를 갖다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잡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갖다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 잡지가 과학 영재 교육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과학 소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동화도 있고 어린이 과학 동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린이 과학 동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는 조금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모든 잡지에 있어서 과학 소년이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과학 소년에 관계되어진 것들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래도 매년 한 문제 이상씩은 적중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보면 5, 6, 7, 8 이렇게 4달 정도의 그 과학소년 잡지에 나온 내용들은 훑어보고 본인이 이 읽어보면서 어떤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동화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이 과학소년보다는 더 높아요, 수준이. 근데 이 책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이 읽기는 하지만 약간 영재원을 갖다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에 만약에 점수를 매겨달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50점. 얘는 얼마냐고요? 얘는 90점.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점수를 갖다 그렇게 약간 박하게 주냐면 일단은 내용은 너무 좋아요. 진짜 책으로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과학동화에서의 그런 책이 이제 문제 수준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로서 풀어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서 영재원 문제로 바꿔주는 건 좋은데요. 책 그냥 자체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읽고 영재원 대비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우리가 그 번역되는 데 있어서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짜 이 과학소년처럼 책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번잡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어린이 과학동화는 읽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영재원 교재로서는 여기에 있는 과학소년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교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아예 정형화되어서 만든 이 초등과학 심화라는 교재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6월달, 7월달 말까지는 이제 이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지기 전까지는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처럼 4개 단원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달에는 그 창의문해라는 이 교재가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의문해 기본 교재와 창의문해 실력 교재로 초등과 중등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8월 달까지 저는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거에 교재를 갖다가 선 오픈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 부분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민감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11년 대치동에서만 또 엠베스트까지 우리 하게 되면 거의 한 17년 정도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꺼내 놓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경력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스스로의 어떤 만족도 있는 교재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대치 MSG 영재 교육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국에 있는 어떤 우리 친구들이 영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창의문해 교재에 대한 부분을 원추한다면
영재원 TV가 이제 8월 달부터 멤버십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십 과정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제공하고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창의문의 교재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때 개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픈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가심 창의문의 교재의 좋은 점은 일단 제가 만들었지만 저희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데리고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교재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기반에 대한 어떤 영재 교육원 준비서로서는 최고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하고 에세이 장문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창의문의 교재가 있고요. 근데 혼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핸드폰 번호나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 구분 없이 과학 대비 교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실 이분의 교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안재범 선생님의 안쌤 그 사고력 교재들은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떤 교재를 갖다가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재범 선생님 교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재 바로 창의사고력 백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창의사고력 백제는 아이들이 교과 선행도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인 시야를 매우 넓힐 수 있는 필독서였습니다. 자, 근데 이 필이 풀어야 되는 이 문제에서 이 창의사고력 문제를 갖다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 영재성 검사에 대한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만큼은 과학과 수학 분야를 갖다 지원할 때 이 백제 시리즈 문제를 풀어볼 것을 저는 강추합니다. 자, 안쌤 교재의 어떤 좋은 점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 콘텐츠 양이 정말 많아요. 콘텐츠 진짜 이 양적으로는 영재 교재의 선두주자인 거죠. 저희 나라에서. 자, 그리고 학습자 수준을 갖다가 고려한 어떤 그 가능성 있는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재를 갖다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있는 어떤 과학 창의서력 문제에 대한 접근도 쉬운 난이도와 약간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구분해서 교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교재죠.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팀 창의사고력 백제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재를 갖다가 선택하는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중학교 1학년 정도 과학 내용들이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과학에 대한 부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뭐 학년으로만 보면 어렵죠. 근데 사실 교과에 대한 부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화 정도의 개념을 갖다 해야 될 때 이 정도 내용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창의사고력 백제 5, 6학년용은 중학교 3학년 과학 내용까지가 일단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부설용 교재로는 아까 백제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지만 교육청용 교재로는 영재성 검사 시리즈를 저는 추천을 갖다가 하고 싶습니다. 네. 실력 점검 문제에 있어서 실전 모의고사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직접 출간했던 이 봉투 모의고사 대치동에서 그때 영재교육원 진행하게 되면 뭐 연대나 서울대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 번에 모의고사 보면 진짜 100명 딱 모집했을 때 마감되는 시간 2시간도 안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런 봉투 모의고사가 시중에 이제 출간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필요 없는 문제들, 이게 약간 트렌디한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 문제들을 갖다가 좀 빼고 7월에 신간이 다시 또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유료로 우리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에 대한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저번에 한번 비교해달라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영재성 모의고사는 교육청 내용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준의 내용보다는 좀 많이 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봉투 모의고사로 찾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만든 봉투 모의고사 교육청 영재교육원 봉투 모의고사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용과 4, 5학년용이 있을 때 4, 5학년용 정도로 찾으시면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추천하는 어떤 과학교재 한 것만 눈에 딱 골라달라고 하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8월 달에 나오는 창의문의 교재 정말 갑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저희 요약 개념 교재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팀 교재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추천 과학 교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한 부분에 배열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원 TV 구독, 그다음에 대체 MSG 영재 교육에 대한 우리 구독. 네, 이번에 영재원 기간 동안에 필히해야 될 부분들이시죠. 뭐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12월 달까지 영재교육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한 번이라도 떠서 어머님들께 보여질게 아니겠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 과학교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대규모 설명회는 일단 8월 달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진행하는 그 18일자 설명회도 저희가 공간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0명 지금 정도 인원이 마감이 돼서 설명회는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일단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정보 드리고자 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영상은 교재 선정 시리즈 제3편 정보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니까 많이는 준비를 못했지만 도움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